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순경 의원입니다. 사회는 경제발전을 통해 입을 것, 먹을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도시가 존재하는 한 거주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재산에서 주거 복지로 바뀌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관리 제도의 개선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먹고 입고 잠자고 생활하는 주택은 불편하지 않아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위해서는 전체 주택의 50%를 넘는 공동주택의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고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면서 다수가 공감하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품 도시로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제천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관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은? 둘째, 제천시 인구 증가 추이에 따른 주택 수요 공급 전망은? 셋째, 제천시 관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 및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한 미니복합타운 시형 아파트의 건설의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은 명동 전 동명초등학교 옆에 주상 복합아파트 63세대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예정 공동주택은 화산동 임대아파트 404세대, 오암동 고암아파트 213세대, 오암동 오렌지아파트 816세대 3개 단지에 1433세대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인구 증가 추이에 따른 수요 공급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천시 주택 현황은 단독주택이 26,960세대, 공동주택이 28,504세대로서 총 55,464세대로 제천시 주택 보급률은 105%입니다. 제천시 인구는 2003년도 14만 676명에서 49,082세대였으나 현재는 13만 7,328명에 57,839세대로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인구 증가와는 별개로 세대 증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에 따른 1인당 주거 면적 증가로 인한 중소형 공동주택 수요가 매년 858세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주택 수요는 향후 5년간 4천여 세대가 추가 필요하며 현재 146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및 자금난 등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7년까지 50년 이상 노후주택 4,870세대의 자연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 등으로 매년 천여 세대가 소규모로 재건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 및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한 미니복합타운 및 시형아파트 건설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2-3년 동안 공동주택 공급이 없어 인구 변동과 관계없이 2015년까지 신규 중소형 공동주택의 추가 소요가 3,000호 정도 오르고 있으나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 수요 허가 600세대 영세 소민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1,000여 세대. 참고로 LH 임대 대기자가 지금 760명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가장 기본은 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분양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산업단지 근로자 및 영세 서민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외부 인구 유입을 대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복합 타운 사업은 기존 주택 시장 및 상공과는 별개 추진하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미니복합 타운 및 시형 아파트 건설에 관한 타당성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입증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니복합 타운의 사업의 주 목적은 산업단지 인근 정주 여건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태백권 및 주변 도시 인근 유입, 귀농, 귀촌, 대비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제천시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로는 공동주택, 기업 지원 시설, 귀농 귀촌 지원 시설, 산관학 종합센터, 화물터미널, 유통센터, 병원, 학교, 보육시설, 학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금융, 상업시설 등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기반 조성 사업비는 총 380억 원을 산출하였지만 시유지가 40%에 대한 평가액 80억, 이자 부담 등 간접 경비 50억을 제외한다면 실제 250억 정도, 보상비 130억, 공사비 100억, 설계비 등 20억 원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합니다. 미리복합단지 내의 시형아파트 건설 목적은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특별 분양, 영세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및 미니복합타운 건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형아파트 건설은 실수요자를 충분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주택 수요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인구는 2000년 이후 정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안주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도시는 고착화되고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은 약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는 과거 교통, 산업,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경영자들에게 애로를 조사한 결과 주거 문제를 들고 있으며 기업 유치 과정에서 걸림돌 또한 주거 문제였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주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동주택은 층간 소음, 저효율 에너지, 주차 공간 협소 등 생활 불편에 노출된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주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때입니다. 셋째, 베이비 세대 은퇴 후 귀농 귀촌의 신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철도 복선화로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하며 청풍면에 살기 좋은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다면 인근 충주나 원주에 비해 토지 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의 배후 도시인 태백권, 영남 북부권에 대한 거점 도시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지정학적인 중심 위치를 활용한다면 정서가 유사한 인근 시군의 주민 유입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30% 이상이며 대학, 직장, 기업 등의 임시 거주자가 5%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필요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가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미니복합타운 및 시형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기지방지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투용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투용자 심사에 통과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확정하고 재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무리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형아파트 건설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1차로 500세대를 금번 하반기에 투용자 심사 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여 2014년도 초에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기업 유치는 우리 시의 명운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성공해야 기업 유치가 유리해집니다.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정부로부터 어렵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사업 추진 과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 주택 현황은 55,627세대로 단독주택이 26,960세대, 공동주택이 28,667세대로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5%를 넘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 명동 공동주택 63세대와 신축 예정 공동주택으로 화산동 임대아파트 404세대, 구암아파트 213세대, 오렌지아파트 816세대로 1,433세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 중인 공동주택이 2개 단지로 1294세대를 포함하면 5개 단지 2,727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천시 공동주택이 31,231세대로 단독주택 포함하여 총 세대수는 58,191세대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축 사업 승인을 받은 3개 아파트는 2015년 준공 예정이고 신축 예정 공동주택인 2군데 아파트는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1가구 3인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제천시 인구가 현재 공급량에 비하면 현재 인구 추정 인구가 17만 4,573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 인구는 13만 7,328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의 공급 증가에 따른 수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양준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말씀은 화산동 임대아파트 404세대는 지난 2011년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그 재정상 여건으로 해서 언제 착공되는지 지금 추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업자하고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좀 있고, 또 고암아파트 213세대와 오렌지아파트
4,816세대. 이것도 뭐 당장 착공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자 측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세대, 404세대는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간접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주택 보급률 105%라고 우리가 통계 수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건축물 대장 등본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하는 빈집이 쓰지 못할 정도 되는 게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거 우리 시내 관내 여기저기 있는 게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금년도 어떻게든지 총체적으로 참 열심히 해서 금년 말까지 분양을 좀 하고, 또 내년도에 산업단지를 하나 다시 닦고 다시 시작해서 만들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요가 많이 모자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공아파트,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도 지금 한 아까 몇 명이나 했었죠? 100몇 명. 대기하고 있는 것이 하여튼 제가 잘 못 찾겠는데, 대기하고 있는 요새 아까 670인지 760인지 얼마나 그랬었는데,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서 요구하는 인원만 해도 한 600여 명 이상을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 두 군데에서 요구하는 것만 충족을 시켜준다 그래도 아마 한 1,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사업을 착수한다 그래도 이게 2015년도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까지 들어온 사업하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면 안 되잖아.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예비성을 두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비성을 두고 수요를 예측하신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2산단 분양률을 47%로 보면서 총 기업 근로자들 수 한 2,000여 명이 되면서 30-40%는 핵심 인구지만, 핵심 근로자지만 지금 제천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근로자를 위한 거주 정책은 저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1,000세대 정도가 필요한다고 하거든요, 매년. 그러면 1인 1가구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는 수요 예측이 됐다면, 연간 1세대 1인이라고 해도 1가구 1인 1가구라고 해도 연간 1,000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헌 집을 뜯어서 새로 또 없어지는 집도 있고, 노후주택에 아까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노후주택이 우리가 한 4,870세대가 이제 한 5년, 2, 3년 내로 다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는 얘기죠.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는 인구 추이 변동이 있으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빈집을 아까도 시장님이 논하셨는데, 빈집이 발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에만 치중을 둔다면 결국은 수평 이동이 되면서 어딘가는 계속적으로 빈집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에 비해 공급된 주택수가 더 많아지면 공급 물량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죠. 그럼 미분양 전체 현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택 공급량이 과다하게 되면 결국은 미분양과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도시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사업 승인과 예정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훨씬 더 전체적인 도시 구도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양준경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감안을 해서 올해 허가가 나가도 이게 준공은 2, 3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올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올해 준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파트는 2, 3년씩 걸리지. 네, 그렇죠. 예. 근데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지금 2727세대를 증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면 당장 2012년이라도 3년 주기로 본다면 인구 증가세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도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더라도 한 채의 집으로 계산되고 있고요. 고시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실제 주택 보급률은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보기보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요소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과 수요를 예측한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에 행정적인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에 15년 이상 건축 연도가 경과된 1998년 이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건축 허가분이 908호, 주택법 대상 16,436호로 총 17,344호입니다. 20년 이상 33년 된 노후 공동주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노후될 수밖에 없으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저조하고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만 되어지면 노후주택은 연차적으로 방치가 됩니다.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장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나 지금 갑작스레 뭐 말씀, 노후주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다라든가 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몇 년 우리가 신축한 지가 몇 년짜리가 뭐 몇 동, 뭐 몇 년짜리가 몇 동 이렇게 해서 세부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그 해마다 우리 그 시설 보강을 해나가는 리모델링 해나가고 또 그 뭐야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우리 개량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노후주택까지 우리가 전부 다 저 계획을 세워갖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정부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것은. 네, 정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낡은 아파트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27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파트들이 콘크리트 건물 뼈대만은 10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 콘크리트 벽은 아주 강해지니까. 문제는 지금 내부 배선과 배관입니다. 3, 40년이 수명인데 이를 제때 수리 못해서 건물 전체가 노후된다는 거죠. 공동주택 정책이 아직까지
공급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또 문제고요. 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이 너무 크지 않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12일 서울시는 그간의 아파트 관리 혁신 요구를 수렴해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을 12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번 서울시 방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국면을 연 획기적인 조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혁신 방안 추진 기구로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시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두기로 했고, 주요 추진 방향은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절감, 적기 유지 보수 강화,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선 방안입니다. 시장님, 제천시도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보수, 보강하도록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 주택관리 전담 부서가 이제는 설치될 필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도 공동주택이 지금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또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노후주택이 돼도 보수, 보강만 가지 신규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사업 승인이 나고 노후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제천시에 이 공동주택과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그 소규모 연립 아파트 같은 거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우리가 한 21개 son가 21개 단지를 이제 그 포장, 마당 포장이라든가 그런 담장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해드리고, 지금 아파트 지원 사업을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개보수 사업, 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소규모 연립도 포장을 해주고, 또 주거 우리가 친서민 주거 생활 불편 후에 그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뭐 일부 이제 고쳐줄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런 노후주택을 이제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했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아마 지원이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꼭 공동주택만 서민이 사느냐 이러니, 진짜 서민은 단독주택에 지붕이 새는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지금 손을 못 대는데,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 NH에서 연간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씩 이렇게 5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지역에 누가 더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가져오느냐. 그 지난해에도 우리가 원래 한 200세대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더 많이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거든 저 강남 같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뭐 85%가 넘는데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정부 시책으로 좀 많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민을 염려하시는 시장님의 그 마인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드리면서 존경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이 59%입니다. 단독주택은 보수하기 쉽고 철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건물로 노후화가 됐을 때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게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제천시에서도 앞서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시면 다른 지자체보다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대책에 대한
노건물 대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앞서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시면 주택난을 직면하는 일에 훨씬 더 손실을 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2012년 6월 28일) 미니 복합타운이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산업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문화, 보육원, 유치원 등 산당 근로자의 정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 개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으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복합타운과 시형 아파트 건설에 기반 조성 사업비가 380억 원입니다. 시형 아파트 사업비 485억, 총 865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방안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 미니복합타운은 우리가 그 직접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38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우선 한 40%가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한 80, 그러니까 40% 정도 이제 토지 보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한 80억 정도를 보고 총 사업비 380억 중에서 지방채를 좀 한 100억 정도 내고,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가 분양하면 사전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분양비를 한 80억 정도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분양비를 120억이고 120억. 몇 세대 120억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900세대를 지려고 하다가 500세대를 먼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 250세대, 분양세대를 250세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250세대에서 지금 보는 거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지방채 100억을 말씀하셨는데 재정 자립도, 아까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훨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지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천시 지방재정 자립도는 21.4%입니다. 여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러면 시장님 먼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데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네. 이 분양하는 거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분양 그 내에서 이자율이나 뭐 지방채 발행이나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지 시비를 거기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국비 지원은 얼마나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국비 지원을 안 받아도 지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시비 지원을 한 푼도 투자를 안 하면 시비 투자도 안 하고. 그럼 뭘로다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채 낸다는 않습니까? 지방채. 지방채는 빚내서 빚을 갚는 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빚은 분양한 돈을 분양하니까. 나중에 이제 분양을 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분양할 때 그 가계약 계약 구물회사 120억 충당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다 완공이 되면은 그 돈 다 분양값으로다가 하고 또 임대료 임대 아파트도 보증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보증금 받아가지고 계산을 정산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더 예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양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얼마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그 이익에 대한 것을 가상치로 수지 분석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이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 아파트 대책들 세우면서 또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근로자들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조금 손해가 난다도 해야 될 사업이 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인가 중가 추세는 없고 일반 그리고 이것도 공동주택에 대한 가만히 사업 있어서 승인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시에서 또 시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인구는 이것은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네네. 실무 부서에서 아마 의원님들 그 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장님의 이건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지금 시형 아파트만 딱 지어놓고 앞으로 분양이 돼서 그 분양가를 더 받게 되고 임대비를 받고 이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서 제천시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 해야지. 되도록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의지가 40%씩 들어가는 거 누말따라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인데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내주에 손해 났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막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은 손해 날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네. 간담회 보고 드리고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걸 저한테 또 질문을 하면 시장이 머릿속에 그 숫자만 자꾸 외우고 있어. 최종 결정자는 시장님이십니다. 물론 결정자는 최종 시장이지만 네. 일단 서면을 다 뒤에가지고 보고를 했고 이래 해봐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익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지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글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절대적으로 분석이 해야 됩니다. 추상적은 그렇게 해도 한 60억은 수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 지금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이런 거 갖고 수익하는 아주 어려운 것 진단이다. 저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위험한 진단이 잠시 빌리는 거지 잠시 빌리는 것을 나중에 한 3년 빌리는 거지 너무 자꾸 3년 3년 빌려서 또 빚을 갚을 그 대비책이 뭐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분양해서 갚는다 그랬잖아요. 분양하고 임대료 가지고 갚는다 그랬잖아요. 분양이 안 될 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니 분양은 안 될 거로 봐야지 될 거로 모든 사업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훨씬 실패율이 적고 성공률이 높게 됩니다. 그렇게 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봐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또 기업에도 이렇게 대화를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기업에서도 아주 집단으로 뭐 분양도 받고 또 임대도 또 분양으로 집단으로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바로 용역을 왜 타당성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에서도 이거는 하면 괜찮다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결과가 내려졌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서도 임의로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일 경우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상급기관 심사를 받는 것은 그래도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할 경우 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행정적인 절차. 근데 지금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지방채 발행에도 3년 뒤면 갚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정도 800몇 억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3년 뒤에 분양 가능하니까 나 아파트 짓겠다 소리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못합니다. 제 돈을 800몇 억을 들여서 3년 뒤에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누가 옆에서 해도 저는 틀림없이 구체적으로 수익이 얼마 되며 어떻게 해야지만이 분양가를 높이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를 꼼꼼히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 재산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 지경에 공영개발을 할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아니, 갖고 있으니까 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2013년 1월에 선정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예당 일반 산업단지인 인근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금 한 64,555평방미터 부지에 643억 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근린, 체육복지시설을 2015년까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천시에서는 민간개발에 대한 방식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우리 공영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 계획으로다가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그저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시유지 같이 들어가 있죠. 또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매립을 하면 부지 대금도 한 평당 지금 한 10만 원씩 보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제천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미니복합타운에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일반 개인보다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평당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성공 못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미래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 제천을 위해서는 이런 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다소 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공영개발 방식이 낮은 분양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개발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환수를 통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장기적으로 끌어안고 시 직영 체제로 아파트 분양까지 시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요에 넘치는 주택 보급률로 인해서 미분양 시의 문제점과 분양이 된다고 해도 수평이동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슬럼화 되어질 수 있는 현상도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큽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님, 총체적이며 객관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행정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경보다는 민간개발 방식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은 아까 노후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도 시에서 좀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시고 그런 차원도 되고 이런 차원도 돼서 이런 걸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뭐 문제를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서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할 때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래 하면 절대 실패 안 한다 이런 얘기요. 이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민간 개발이 되면 그쪽에서 자기 사유 재산을 갖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 애착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되든 안 되든 그분의 역량입니다. 그러나 시는 어떻게 유토피아적인 좋은 환상 속에서 된다는 측면에서 위험 부담까지도 다 좋다는 걸 파악하기에는 좀 너무 아니 그럼 심각하다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자기 수입이 되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그럼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책임의식을 갖고 할 겁니다. 또 시장, 저도 민선시장이에요. 제가 이거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건 염려까지도 생각하고 다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맡겨주세요. 하도록. 네, 한번 기도 의해서 네. 다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받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없는 것도 자꾸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좋게. 예, 부패 지원도 없고 아파트 분양만을 아니 국비 지원도 딱 잘라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국비에서 저기 국토해양부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이 문제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처음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를 준다고 딱 얘기는 못하지만 그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법이 거기 원래 4층까지 집을 못 쳐요. 4층까지 집을 못 친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그러나 산업단지 특별법이기 때문에 50층, 100층까지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특혜받은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다른 부처하고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래서 하다못해 거기다 하수도 지원 사업이라도 우리가 끌어내서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인 제천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구도를 잘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영 개발이 좋은지 민간 개발이 좋은지에 대한 장단점은 꼭 비교를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 시비가 380억에서 또 분양을 나중에 한다는 가상하에 총 투자비가 865억입니다. 단지 이 사업 하나만 딱 들여다본다면 위험 부담은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위험 부담을 덜 가지고 있겠지만 2016년까지 제천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총체적인 그 예산을 시비 투자 예산을 여기서 예를 들면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재원을 조달해야 될 그 큰 틀에서도 이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에 대한 장단점은 꼭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문화, 주거,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의 그 해안을 더 높여주시고 지혜를 많이 발휘하셔서 제천시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